저번 시간에 우리가 1단원 수열의 극한을 일단 다 끝냈고요. 연습 문제 중에서 5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13번부터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항이 n분의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셋 중에 수렴하는 수열인 것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일단 기억은 2n항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수렴하겠는가 라고 했으니까 앞에 리미트를 이렇게 붙였을 때 이게 얼마인가 찾아라 뭐 이렇게 되겠죠. 단순하게 2n을 대입해봐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모는 2n, 분자가 마이너스 1에 2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겠죠. n자리에 2n을 넣었으니까요. 이해 가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 1을 홀수 제곱하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2n이 짝수니까 2n 더하기는 홀수죠. 마이너스 1을 홀수 공급했으니까 분자가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분모는 2n이죠. 이해 가죠? 기억 같은 경우는 홀짝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홀짝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자는 고정되어 있고 분모가 커지니까 뭐다? 0. 이해 가죠? 다르게 본다면은 AN 자체도 수렴을 합니다.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이라는 것을 n이 이제 홀수면은 지수가 짝수가 되는 거니까 1 나올 거고요. n이 짝수면은 지수는 홀수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어쨌든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n으로 나눠본다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리미트 취하면 어떻습니까? 얘가 0, 얘도 0이니까 얘도 0에 수렴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리미트 AN이 0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수열의 AN이 일반적으로 0에 수렴하니까 짝수 번째 것도 0에 수렴하겠죠. 이제 이렇게 기억처럼 이게 처음에 푼 것처럼 직접 대입을 해봐도 이해할 거고, 이 자체가 수렴하기 때문에 2n번째 도 수렴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은 어서 좀 어렵지 않을 거고, 니은은 AN의 절대값 여기에 리미트 붙이는 건 수렴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요. 절대값이면 조금 더 명확할 거예요. 분자는 무조건 1이다 이거죠. 원래는 이제 홀짝에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바뀌겠지만 이건 절대값이잖아요. 분자는 무조건 1인 거죠.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n분의 1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분모는 n, 분자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극한을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기니디 문제에서 사실은 지그시 제일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가우스 AN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걸 풀어본 친구는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본인이 풀었다는 친구는 어떻게 풀었나요? 수렴이다 혹은 발산이다. 수렴이라면 왜 수렴인지, 발산이라면 왜 발산인지. 이거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죠. 이제 어떻게 할까? 가우스의 일단 정확한 설명을 하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x가 n 이상 n 플러스 미만일 때, n은 이제 정수고요. 그럴 때 이제 x의 가우스 값이 n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가우스를 푸는 방식이죠. 정말 이해 가죠? 네. 가우스를 푸는 기본적인 방식. 요 문제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면
이때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이거랑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더 보면 되겠죠? x가 0 이상의 1 미만이면 이때 가우스 x는 0일 거예요. 이해가죠? 이제 기본적인 가우스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0을 기준으로 0 근처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크거나 때에 따라서 가우스 값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제 정체라고 해봐야 어차피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반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n이 만약에 홀수면 지수는 실제로는 짝수죠? n 더하기 1이니까. 그러면 이제 분자는 1일 거예요. 그럼 일반항이 어떤 모양일 거냐면 n분의 1꼴입니다. 자연수분의 1꼴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1 미만이죠. 이해가요? n이 홀수면은 an이라는 수열은 항상 분자가 1 나오는 꼴. 자연수분의 1꼴. 0과 1 사이. 이렇기 때문에 가우스 A에 하면요. 이건 뭐다? 0입니다. 이해가요? 근데 반대로 n이 짝수면은 실제로 지수는 홀수고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치? 일반항이 n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연수분의 1꼴에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이거 0과 마이너스 1 사이죠? 이렇게. 따라서 an의 가우스 값은 얼마냐면 이때는 마이너스를 나오죠. 그러니까 n이 계속 커진다고 했을 때 홀짝 이렇게 커질 텐데 그렇다면 저 가우스 값 역시 나오는 값이 0, 1,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반복해서 나오겠지. 그럼 이건 뭐다? 진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오케이? 네.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까? 이거 나중에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네. 그 정도까지 해줘야 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내가 이해했어가 아니라 이걸 잘 습득한 다음에 내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혹은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해야 확실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의 포인트는 홀짝성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홀짝에 따라 다른 값이 나와.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같은 경우는 수렴하지만 디귿은 이렇게 두 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우스 같은 경우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정도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15번을 풀려면은 여기 좀 많이 써야겠는데 15번을 할게요. 그러면 나도 하루 쉬고선 수업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32페이지. 일반항이요. n 더하기 1보다는 크고 n 더하기 2보다는 작게 나오는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이 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리미트 sn분의 n제곱 더하기 n 이거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했냐면요, 이 부등호 기호랑 리미트가 이렇게 한 문제에 같이 나오면요 다 조임정리 문제입니다. 일단 이해가요? 조임정리 문제. 조임정리 문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어차피 극한 취하면은 왼쪽 거의 극한을 구하나 오른쪽 거 극한을 구하나 같은 값이 나온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정 극단적인 케이스. 내가 이 부등호가 포함된 이 부등식을 풀어낼 수 없겠다 싶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한쪽으로 놓고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풀이에는 지장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죠. 정확한 풀이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부등식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요 한쪽으로 놓고 풀어도 됩니다.
요게 납득이 안 가는 친구도 있겠죠, 물론. n 더하기는 저 부등식 만족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뭐 이 뒤에 숫자 살짝 바꾸세요, 그럼 뭐. 2분의 3이라고. 이러면 인정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까 SN이 뭐였습니까? SN이라고 하는 게 n항까지 합이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요거라고 치면은 이거 놓고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차식인데. 1차식의 시그마니까 공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 안 될 때는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부등식을 못 풀겠다 싶을 때는 그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석대로 풀려면은 조금 여기 여유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n에다가 1을 대입한다고 치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죠? n에다가 1을 대입한 모양 그대로. n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이렇게. n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4보다 크고 5보다 크고. 이해 가죠? n항까지 합을 구할 거잖아, 우리가. 그치, S. n항까지 합이니까 말 그대로 n에다가 n을 대입하는 거야. 왼쪽은 n 더하기 1, 오른쪽은 n 더하기라고 할 거예요. 이게 총 몇 줄을 내가 적은 거죠? 중간에 생략했지만 총 n개의 줄을 적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식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왼쪽 것들 다 더한 거보다는 가운데 거 다 더한 게 클 거고 그것들보다는 오른쪽 거 다 더한 게 더 크겠죠. 이해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n 더하기 1까지 합보다는 a1 더하기 a2 더하기에서 an까지 합이 더 클 거고 또 그거보다는 3 더하기 4 더하기에서 n 더하기 2까지 합이 더 클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SN인 거죠, 이게. 이해가요? 네. 이거 어떻게 구하죠?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다 한 다음에 네. 개수를 이게 총 몇 개인데요, 그러면? n개. n개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총 n줄이거든요, n줄. 몇 줄인지는 셀 수 있어야죠.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1, 2, 3, 점점점 n까지니까 이게 총 n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 역시 마찬가지 n개 있는 거죠. 여기도 n개 있고요. 이 등차수열이잖아, 나는. 그렇지? 초항은 끝항은 등차수열. 개수는 몇 개 총? n개. 그래서 이제 공식 중에 2분의 초항 플러스 끝항 하면은 n 더하기 3 곱하기 개수 n. 여기 왼쪽인 거고. 이해가요? 네. 오른쪽은요 하면은 똑같이 2분의 초항 플러스 끝항 하면은 n 더하기 5 곱하기 개수 n개. 그 사이에 누가 있다? SN이 있다. 이런 문제죠. 이렇게. 지금은 저 물어보는 극한값에 SN이 보다시피 분모에 있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역수를 취하겠다는 거죠. 역수를 취하겠다. 그럼 S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의 역수. 그러면 n 곱하기 n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네요. 보다 이제 작아질 겁니다. 이게. 그렇죠? 원래는 SN이 크지만 역수를 취하니까 더 작아져야겠죠? 마찬가지로 얘 역수 n에 n 더하기 5 분의 2죠? 보다는 반대로 이렇게 커질 겁니다. 이렇게 역수를 취하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죠. 참고로 여기 남아있는 수는 다 양수예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에 뭐 하자 이제? 분자인 n제곱 더하기 n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n제곱 더하기 n식을 곱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극한값 모양이 딱 만들어집니다. 왼쪽은 누가 되고? nm 더하기 3분의 분자가 2배의 얘. 그냥 이렇게 쓸까? 어떻게 쓸까? n에 n 더하기 이렇게 쓸까, 그냥? n에 n 더하기 되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도 n에 n 더하기 5분의 2배의 n에 n 더하기 가운데는 이제 문제에서 처음에 물어봤던 SN분의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리미트 붙이면 얘는 얼마가 되고 수렴 얼마? 2차식분의 2차식 꼴이니까 개수비가 나오죠? 1분의 2 얼마의 수렴한다? 2의 수렴. 얘는 얼마의 수렴? 똑같죠? 2의 수렴. 그렇기 때문에 조임 정리에 의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수렴한다.
직선값은 2.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 일일이 써서 더하는 거죠. 이렇게. 왼쪽 꺾기 다 더한 거, 가운데 꺾기 다 더한 거, 오른쪽 길이 다 더한 거. 부등호가 항상 유지가 되죠. 이게. 이해가요? 근데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답이 나오는 거야를 알고 있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n 더하기 2가 3 놓고 풀어도 됩니다. 1번 하면. 그리고 봤다시피 어차피 이 리미트가 얘랑 똑같이 나오죠. 리미트 값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an을 n 더하기 놓고 풀어도 금방 딱 풀립니다. 야비한 애들은 야비가 아니라 조금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서 답을 낸다는 거죠. 17번 이해 가죠? 네. 네. 아주 힘들어. 17번은요. 도형이 나왔구나. 좌표 평면 위에 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x축과의 접점의 좌표가 3의 n제곱, 여기가 3의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3x 빼기 4y는 0이래요. 이 원의 둘레를 ln이라 하여 둘레를 ln이라고 해서 다음 극한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파이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ln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거는 글쎄 제일 그나마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원래 사실 이거 이제 반각 공식 같은 거 쓰면 사실 좀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정석대로 해야겠죠, 당연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원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원에서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가운데 중심 좌표와 또 하나는 방정식. 방정식이요? 원의 방정. 원방도 중요하긴 하죠. 원방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그러면 반지. 반지름입니다. 중심과 반지름. 원 하면은 딱 그 두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 원이 대체 중심은 어디일까? 반지름은 얼마일까? 이 반지름 값은 참고로 달라지겠죠? 이해가요? 반지름 값은 달라지죠. 왜냐면 이 좌표가 달라질 테니까 계속. 1, 2, 3, 4, 뭐 3의 1제곱, 3의 2제곱. 무슨 말이냐면은 n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 원이 점점 이렇게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n이 1이면은 여기가 좌표가 3일 거고 n이 2면 이제 9잖아. 9면 여기 뒤에 있을 거야. 이만한 거. 이해가요? n이 3이면은 27. 저 뒤에 이만한 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이 계속 이렇게 뒤로 간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반지름도 좀 달라지겠죠. 그럼 반지름 뭐라고 할까? n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반지름의 값을 R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입니까? 3의 뭐라고? 3의 n제곱하고 네, 3의 n제곱 그리고 아래 R의 n제곱.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원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n 값이 어쨌든 일종의 수열이니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 직선은 어쨌든 그대로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 직선 그대로고 x축도 그대로인데 요 좌표만 바뀐다는 얘기니까 원이 계속 뒤로 밀립니다. 계속 뒤로. 그럼 반지름도 바뀔 거란 얘기죠. 그 반지름도 하나의 수열로 놔야 돼요. 일단. 상수는 아니기 때문에. 반지름을 수열로 놓을 생각을 해야 하죠. 왜냐면 원이니까.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반지름도 하나로 놓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좌표 나올 거예요. 이 반지름과 좌표가 원 문제의 한 기본이란 말이죠. 원방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해 가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이 좌표로 뭘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과 직선선.
예,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좌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 나온다? 반지름만큼 나와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3의 n제곱 R의 n이라고 하는 이 좌표부터 어디까지? 3x 빼기 4는 0 이라는 직선까지 그 거리가 얼마가 나온다? 반지름 Rn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있죠? 이제 루트분의 절대값이라고 해서 루트에는 뭐 들어가냐면은 이제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이죠.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분자에는 뭐 쓰는 거냐면은 이거 두 개 대입하잖아. 3의 n제곱에다가 3 한 번 더 곱했으니까 3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4 곱하기 y 대신에 y 제곱값 r. 이해가나요? 이게 거리 구하는 건데 이 거리가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네. 이건 얼마고? 5 양변에 곱하면은 좌변은 3의 n 더하기 1제곱에서 4rn을 요거 뺀 거에 절대값 우변은 5 곱하기 rn 라고 나옵니다. 이 절대값 표현되어 있는 거 어떻게 풉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풀죠 우리 보통. 그러니까 절대값 x는 a야 풀 때는 보통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절대값은 얼마야?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되겠죠. 따라서 3의 n제곱 n 플러스 1제곱 빼기 4rn이 플러스 5rn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3의 n제곱 n 더하기 1제곱 빼기 4rn이 마이너스 5rn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위에 거 풀면은 아래 n이 뭐가 되지? 반지름. 이거 지금 반지름 찾으려고 이미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지름 알아야 둘레가 나올 테니까. 우선 9니까 9분의 1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제곱인가 봐요. 맞아요? 네. 그거 넘어가고 양변으로 나오면 얘 같은 경우는 rn이 마이너스 3의 n 더하기 1제곱이 나올 건데 이해가요? 그럼 뭐 마이너스 5r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5r이니까 이쪽 반대로 이해하면 나오죠. 반지름이잖아. 양수겠죠? 이건 아닐 겁니다. 음수라서. 그렇죠? 반지름이 양수니까 얘가 맞을 겁니다. 그럼 나왔죠?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2파이 r ln이라고 하는 n번째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2파이 r n. 그렇죠? 이거 쓰니까 이제 9분의 이렇게 쓸까? 9분의 3 곱하기 3 n제곱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이거 n 더하기 1제곱 n 하나 뺐습니다. 1 하나 뺐습니다. 이거 이해가요? 네. 그럼 이거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3분의 2파이 곱하기 3의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럼 물어보는 거는 분모는 파이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이고 분자가 얘야. 아이 제기를 기네. 3분의 2파이 곱하기 3의 n제곱. 앞에 요만큼 상수가 이만큼 일단 있어요. 요만큼. 그렇죠? 요만큼 상수의 극한. 뭐 이건 극한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수니까 약분해서 뭐 나와? 3분의 2 나오죠 일단. 이해가요? 빨간색 부분은 3분의 2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이 노란색 부분은요? 이거 리미트 치면 얼마 나올까요? 1 나와요. 이거 기억나요? 이 밑이 큰 쪽만 남아요 사실은. 개수비로 1분의 1이라서 1 나옵니다. 답은 3분의 2가 되겠죠. 이해가요? 네. 간만에 또 원 나왔죠? 원방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그 이전에 앞서서 원방이 만들어지려면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심좌표와 반지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지름 값을 하나 정해버리면 중심좌표가 나와버립니다. 이해가요? 반지름 값을 정해버리면 중심좌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중심좌표를 만들고 반지름을 문자로 써야죠. 왜냐면 바뀌니까 계속 접점적에서 바뀌기 때문에 반지름도 달라집니다. 반지름도 하나의 수열로 보고 중심좌표를 일단 구한 다음에 지금은 요 밑에서 벌어지는 일 갖고 좌표도 구하고 했던 건데요. 이제 위에서 벌어지는 일로 또 하나 해결을 해야죠. 위에서 벌어지는 일로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라고 해서 거리 공식을 써서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말고 사실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해가요? 네. 18번. 그림으로 한번 수열의 극한을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2 좀 더 크게 할까?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낫겠지.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생긴 y는 fx, 이 fx는 무리함수인 루트 x 더하기 2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 y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을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점화식 하나 뒀는데 이 점화식도 푸는 방법이 사실 있긴 해요. 이런 거 뭐 양변의 로고를 취해서 푼다 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 해서 풀기보다는 그냥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이제 그림으로는 극한의 위치가 어디인지 찾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몇 개를 실제로 대입해봐서 조금 추론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항은 뭘까요? 2항 1을 대입하는 거다. 내다 그쵸? 그럼 이렇게 되겠죠? 루트 A1 더하기 2 그쵸? 근데 A1이 마이너스 1이라서 대입하면 이렇게 1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실제로 이런 의미인데 A1이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좌표로 보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1 자리예요. 이해가요? 이게 마치 이 함수 y좌표 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거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방금 한 게? 그러니까 마치 이 fx라는 저 무리함수에 y좌표 구했단 말이야. x에 뭐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러니까 얘를 대입해서 나오는 이 y좌표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이기도 하고 a2 위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나온 값이. 이해가요? 졸리죠? 아주 그냥 잠이 그냥 쏟아지나 보다니. 아유, 내가 이제 몽둥이 없나? 정신 안 차려! 만약에 A3 구하려면 뭐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A2 더하기 2 이렇게? 루트에 1 대입해서 3 나오죠. 그렇죠? 네. 이게 뭐 구하는 겁니까? 이거 1 대입해서 찾는 거잖아, 방금. 그러니까 마치 이 함수 x에 1 대입해서 찾는 거 아닙니까? 1이 뭐예요? A2. A2가 여기도 있지만 이 직선을 따라가서 여기도 A2가 됩니다. 여기도 1이자 A2인 거죠. 이해가요? 어차피 이 점은 x좌표랑 y표랑 같은 곳이니까 y가 1 나오면 x도 1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요? 여기가 A2예요. 그 A2를 이 무리함수에 대입해서 y좌표 찾은 게 A3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요렇게 쫓아가서 얘를 구한 게 루트 3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A3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A4는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이제. 그쵸? 뭔 말이야, 이게. A3 좌표를 마치 여기에 대입한 것 같은 그 함수 값이에요. A4가. A3가 여기도 A3지만 이렇게 쫓아와서 이 직선과 만나는 요 점도 A3일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A3? 네. 그 A3를 저 무리함수에 대입한 이걸 다시 쭉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이 무리함수의 이 점의 y좌표값 여기가 A4일 거라고요. 그 A4를 다시 거꾸로 와서 이 녹색 직선과 만나는 여기도 분명히 A4일 거고 그 A4를 다시 대입해서
무리함수와 만난 이 함수의 높이가 A5. 그 다음 수열의 값. 그 다음은 수열의 값.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걸 무한히 반복해서 극한값을 구한다. 극한값 자리는 저 두 함수의 교점의 자리와 일치합니다.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은 점점 더 저 교점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계속. 이해가요? 따라서 이 교점의 X좌표, Y좌표 똑같이 극한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거 어차피 X랑 Y랑 같은 좌표이기 때문에 얘랑 같은 것이거든요. 이 교점의 자리가 바로 극한값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뭘 구하라 하면은 이 함수와 누구의 Y는 X의 교점 좌표 구하라. 교점의 뭐 X 좌표든 Y 좌표든 어떻게 같기 때문에 그 교점 좌표가 바로 이 수열의 극한값이다 이겁니다. 이런 걸 배우는 문제예요 이게. 계속 하나씩 쫓아가다 보면은 점점점 더 교점을 향해서 가겠네 계속. 이해가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A1을 넣어서 A2가 나오고 A2를 넣어서 A3 나오고 A3 넣어서 A4 나오고 A4 넣어 5 나오고 6 나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점점 교점으로 간다 이거예요. 나머지 쉽죠? 연립이니까 루트 x 더하기 1이랑 2랑 x랑 같다. 양변 제곱하면 x 더하기 2가 x제곱, 이항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꼴. 인수분해가 하면은 2 또는 마이너스를 나올 텐데 저 교점 자리는 누가 봐도 2일 거예요.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값은 2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놀지마. 어제 너무 신나게 놀았나봐요. 크리스마스라고? 19번. 녹화 중일 때는 점점 더 나도 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막 동적으로 오버하고 막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뜩이나 졸린 수업이 더 졸려지겠네. 내가 어저께 유튜브나 뭐 이렇게 틱톡 영상을 많이 보다가 우연치 않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나는 평상시에 잘 클릭도 안 하는 공부 영상 같은 게 갑자기 뜨더라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공부는 왜 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강의하는 게 나왔는데 마침 미적분 관련된 거 하더라고. 미적분은 왜 배우냐?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재미없는 걸 왜 배우냐? 게임은 재밌기라도 하지 공부는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부는 특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미적분 뭐 어디에 도움이 되냐 이거보다는 여러분의 그 게으른 DNA를 근면성실한 DNA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게으른 DNA를 이렇게 개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된대요. 공부를 해서 어떻어 이거보다는 좀 태도를 바꾼다고 보면 될 겁니다. 태도. 공부를 해야 쓸만한 사람이 된다. 쓸만한 사람이 된다. 그렇죠. 공부 이걸 버텨냄으로써 일단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 죽겠어도 하는 그런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나 일하기 싫으니까 관둘래. 우리나라에서 1년 이내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때려치는 경우가 1년 이내에 60%인가 70%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첫 직장을 갖고 나서도 1년 이내에 때려칩니다. 그거를. 그냥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옛날에 엘모 기업에 입사했을 때 6개월 만에 내가 때려쳤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요. 약간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길래 약간 뭐 그냥 용돈벌이 하는 셈치고 학원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졸업하고 나서 아는 원장쌤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과외도 하고 학원에서 나가서 간단하게 수업도 하고 그때 당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돈 쓸 때는 별로 없으니까 아주 흥청망청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흥청망청 놀면서 시험 공부, 토익 공부하면서 우리 그러고 있던 시절에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원 때려치고 취업을 하고 갔는데 6개월 만에 내가 나왔어요, 회사에서.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일할 바에는 차라리 학원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6개월은 왜 버텼냐? 그럴 거면 진작에 빨리 때려치고 나오지라고 했는데 6개월을 버텨야 밀리는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었어 그런 게. 처음 3개월 동안은 월급의 반밖에 안 줘요. 그리고 3개월을 버티면 그 반 세이브한 거를 한 번 왕창 줍니다. 그거 받으려고 내가 버틴 거예요 끝까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어쨌든 일종의 버티는 거죠. 버티는 기술이죠. 그까짓 거 안 받고 말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오도 그건 받고 나가야지. 어쨌든 그런 일종의 인내력을 키우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그때만 좀 그랬지 그 이후로는 나름 근면하게 썼단 말이에요. 근면. 되게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하는 거라든지. 여러분도 지금 아마 굉장히 게으른 DNA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내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쓰죠. 네? 아무것도 안 쓰자. 미적분이 여러분이 지금 수원, 수투, 미적분 이 세 개를 아마 수능을 볼 텐데 보통 그렇지? 뭐 미적분 말고 기하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풀이로 본다면은 미적분 풀이가 제일 깁니다. 한 문제 풀 때마다 막 20줄, 30줄 써요 보통. 그리고 한 문제 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푸는 것 자체도 일단은 그 많은 좀 성실함을 요구하고 그 성실함을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4년 동안 이렇게 축적한 애들이 대학 가서도 분명히 성실할 것이고 졸업해서도 성실할 것이고 그런 성실한 DNA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근면 성실함. 솔직히 학생들은 옆에서 뭐라고 체크 안 해주면은 게을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게을러진다고요. 내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이과생들은 하루에 5시간씩 수학 공부해야 한다고. 그렇죠? 요 일주일 동안 그거 지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구만요. 그렇죠? 네. 그게 힘든 거라고. 그게. 어떤 사람이 그 영상에 등장했던 사람이 또다시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서울대를 가는 가장 쉬운 방법. 자기는 하루에 7시간 반씩 잤대요. 숙면.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공부했대요. 4시간? 4시간 반? 정도. 또, 별거 아니네? 그 앞에 한마디도 붙는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래요, 그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년간을 7시간 반 숙면, 하루에 4시간씩. 주말에는 7시간씩 공부. 이걸 3년 내내 했더니 서울대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사실은. 그게 지키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 끝나보세요, 일단. 야, 시험 끝났다. 놀자. 지금 학원 가야 돼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쟤들. 마인드가 달라요, 그랬어. 그렇죠? 시험이 끝나던, 설날이던, 추석이던 관계없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3년 내내. 그것도 일종의 뭐겠어? 그것도 일종의 성실함이죠. 근면성실, 그쵸? 이해가요? 그런 DNA를 바꾸는 과정이래. fnx가 sin nπx gx는 1 빼기 x라는 fnx는 이제 삼각함수 gx는 1차 함수입니다. 참고로 둘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다 하면요 좌표는 못 찾습니다. 좌표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못 찾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점의 개수만 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몇 개 있는지는 셀 수 있으나,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여러분 교점을 찾을 때는 뭐 하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연립해서 연립한다. 그렇죠. 얘랑 얘랑 연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얘가 y는 이라는 삼각함수고요. y는 이라는 1차 함수입니다. 두 개 연립한다는 얘기는 y끼리 갖다 놓고 풀겠다는 일종의 대입법이죠. 얘도 y고 얘도 y니까 둘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sin m 파이 x는 1 빼기 x 얘를 풀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왼쪽은 삼각함수 오른쪽은 다함수죠. 안 풀려요 이건. 죽어터기 하나도. 자, x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 중에 한두 개는 좌표를 안다고 쳐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 x가 뭐니까 따라서 교점은 몇 개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푸느냐? 당연히 그래프로 풀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푼다가 아니라 교점이라며 두 개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을 여러 개 세야 돼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 fn이라는 함수가 n이 붙는 바람에 야 이거 생각하기 힘들다. 아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럼 여러분 이게 힘들면은 일단 몇 가지 예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냐면요. a 2n 더하기 1 나누기 n 요거에 극한을 구하는 거죠. 또 어찌 보면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나는요 이 수열을 다 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수열에 무슨 항? 홀수번째 항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짝수항은 별로 안 궁금해요. 여기 짝수항 안 쓰잖아 어차피. 그렇죠? 홀수항 이해가요? 홀수항 예를 들어서 몇 번째야? 5번째야 이런 거 7번째야 이런 거 이해가요? 제일 좋은 게 그거야 내가 봤을 때는 n에다가 숫자 뭐 5나 7 같은 거 넣고 어떻게 나올까를 보고 유추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일반화시켜서 풀기엔 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거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도 힘들 테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n이 5라면 저 위에 있는 함수는 쉽게 말해서 f5x라는 함수예요. sin 5파이 x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자 예전에 이거 다시 할게요. 지우고 하자 있죠. 삼각함수 할 때 주기가 변한다. 뭐 최대값 최소값이 변한다. 이런 거 했던 거 혹시 기억날까?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간단하게. 네. B분의 3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운 적 있을 거예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삼각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 될 겁니다. 이 삼각함수는 a 값을 변형시키면 이 곡선이 위아래로 우리 흔히 말하는 진폭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진폭 값이 바뀌어요. 그건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 b 값이 좌우 폭을 결정해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진폭의 변화를 주는 값이고 얘는 주기의 변화를 주는 값이죠. 나머지 C와 D는 평행 이동의 값입니다. 얘네 둘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Y는 2의 sin 뭐 3x 더하기 6 빼기 1 이래버리면 요게 3으로 묶어서 x 더하기 2죠. 이렇게. 그쵸? 무슨 말 이해가죠? 이렇게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를 y는 2 sin 3x라는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렇게 평행이동시킨 게 얘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두 숫자는 평행이동을 지칭하는 숫자인 거고 실제로는 요만큼의 그래프를 갖고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이 2는 얘가 2까지 올라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이런 거고 그치? 3x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이 끝이 2파이였다면 원래 sin x가 3x는 무슨 얘기야? 요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이게 3번 출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3x입니다. 이해가요? 네. 반대로 말하면 주기가 3분의 1로 축소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잠이 오냐? 얘의 주기는 얼마가 된다? 원래 사인 주기인 2파이를 x계수 b의 절대값으로 나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수원에서 하고 왔었을 거예요. 네. 다시 뭐 까먹었다면 다시 보고 다시 익히셔야죠. 그런 거를 가만히 본다면은 얘는 주기가 얼마나 얘기입니까? 5분의 원래 주기 2파이를 x계수 5파이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5분이란 말이에요. 얘는 주기가. 사인이니까 원점 출발할 거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1 이라면 여기가 1이면은 얘는 여기가 1일 거야. 이제 5분의 2가 주기니까 여기 5분의 2 있죠. 여기까지 가면 얘가 한 번 출렁여야 돼요. 사인은 원점까지 원점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가요? 네. 그럼 나머지도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5분의 1마다 위로 한 번, 또 5분의 1마다 아래 한 번이죠. 위로 한 번, 아래 한 번, 위로 한 번, 이렇게 하고 가는 게 그래요. 이해가요? 아, 자리가 별로 없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좀 지웁시다 이거는. 이게 F5 지금 아직 덜 그렸어요. 더 그려야겠지만 F5가 이제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요. GX는 어떤 함수? 1차함수잖아.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 좌편 플러스 1인 거 이해가죠? 그럼 GX는 어떤지 알아요? GX는요 여기가 절편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제. 간단한 퀴즈. 이 좀 교점이 좀 보이죠? 몇 개 보일 거예요, 교점이. 그렇죠? 혹시 이거 내가 지금 그린 거 말고 왼쪽에서는 교점이 나올까 더 이상? 안 나와요. 왜? 가장 큰 것보다 얘가 이미 최대값 1을 찍었습니다. 그럼 왼쪽은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 삼각함수니까 계속 요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더 이상 교점이 안 나옵니다. 왼쪽은 그림을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게 여기 1이죠? 그러니까 2까지 가면요. 직선 또 마이너스까지 나온다, 이렇게.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이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이게 아까 했듯이 5분의 1마다 하나 위, 하나 아래, 하나 위, 하나 아래, 하나 위, 하나 아래, 하나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나와야 대충, 그쵸? 정확하게 안 넣어도 되겠죠, 이제? 이해가요? 네. 그 여기 또 하나 또 간단한 퀴즈. 이 오른쪽으로도 교점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직선은 내려갈 테니까 마이너스를 기준. 따라서 교점 몇 개냐고 물어본다면은 여기 있는 거 세면 되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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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개 더. 그렇지? 그러면 11개네. 교점이 11개. 그래서 A5는 11이 되는 겁니다. n을 5로 놓고 한 교점 개수는 11개다 이거죠.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제 추론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금 하나만 보여줬는데 그럼 A7은요? 왜 5항 다음에 7항을 왜 구합니까? 6항은 필요 없거든. 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홀수항의 극한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홀수항의 극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항은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H0를 까면은 이제 센서가 있는 친구는 여기가 이제 7파이가 될 것이고 그럼 주기는 2파이분의 7파이 나누는 거면은 7분의 2고 그럼 이번에는 7분의 1마다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 이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교점이 몇 번, 몇 번, 몇 번 나오겠구나. 이게 2배에 하나 더 하는 거. 이거 이해가요? 여기 이렇게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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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려져? 이씨. 이거는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감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많이 그려봤어야 이제 이게 되겠지. 7분의 1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가 1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가 2예요 이제. 왜냐면 내가 왜 1과 2를 표시했냐면은 이 직선이 보다시피
0일 때 1 나오고 2일 때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직선. 그치? 이 gx가. 그리고 나머지는 교점 없거든. 1, 2, 3, 4, 5, 6. 여기가 1이고요. 1, 2, 3, 4, 5, 6.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직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나오면 되지. 이해하죠? 네. 지금 하나의 7분의 1씩입니다. 7분의 1만 뭐라고요? 위 한 번, 아래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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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다시피 교점은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고 여기 하나 더. 그래서 몇 개라고? 15개. 그러면 대충 상상이 가죠. 이게 홀수라면, n이 만약에 홀수라면 a는 어떤 꼴이다? 2n 더하기 1꼴일 겁니다. 이해가요? n이 홀수라면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요건 뭐라고 써야 돼? 요건 n이고 요건 2n 더하기 1인데 또 그러면 대입해 2n 더하기 1이거든. 4n 플러스 3. 그럼 4n 더하기 3인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치? 2n 더하기 1 대입해서 4n 더하기 2 더하기 2 분모 n 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 4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나름 그림도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 그 시험지 있죠? 그 시험지 보면 여백 많잖아. 밑에 그치? 그 여백에다가 이런 거 어떤 친구는 내가 옛날에 봤었던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을 여러 번 그려서 이제 그걸 발견해내는 그런 문제였는데 샤프로만 그리니까 계속 지우고 지운 거 또 그리고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묘안을 한 게 이래서 이 직선은 컴사로 그리고 나머지 요것만 샤프로 그린 거예요. 어차피 이거 안 바뀌니까 직선이. 그렇게 머리를 쓰더라고요. 오 칭찬해. 그렇지? 네. 그런 식의 어쨌든 약간의 자기만의 테크닉이랄까? 이런 것도 필요해. 내가 어떤 걸 관찰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변함에 의해서 교점의 개수를 세고 싶어라고 할 때 이 직선은 안 바뀌거든 계속. 이 fx만 계속 바뀌는 거잖아. 촘촘하고. 그런 거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이걸 딱 보고 있다. 패치는 홀수항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3항, 5항, 7항, 9항 3개, 4개 그릴 시간은 없을 거예요. 사실상 2개 그리기도 빠듯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림도 여러 번 그려봤어야 이게 납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상하함수를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죠. 어차피 우리 교점만 찾을 거니까 위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오면서 여기서 교점 2개 나오는구나. 아래쪽에서 안 나오겠구나. 다시 위로 가면서 교점 2개 나오겠구나. 이걸 얼마큼 빨리 캐치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사실 이게 제일 편한 겁니다. 이거 이상 편한 부분 없을걸? n짜리를 어떻게 그릴 거야? 상상이 가? n짜리가? 그래서 필요한 건 홀수 번째항만 필요해를 빨리 캐치해서 홀수 번째항 한 2개 정도만 그려주면 금방 내용이 이해갈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거. 이해가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연습 문제는 끝났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2단원 특히나 2단원을 살짝 간단하게 복습을 잠깐 할게요. 일주일 만이니까 다 까먹었으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1단원은 수의 극한, 오늘 한 것까지 포함해서 했던 거고 2단원의 내용이 뭐였다? 급수였습니다. 급수가 뭐라고 했죠? 무한합입니다. 무한합. 보통 S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 S는 SN의 극한값을 의미합니다. N항까지의 합의 극한값. 또 N항까지의 합을 이렇게 기호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지만 시그마라는 기호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n학가잡이죠? 요거의 극한값.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 실제 이 급수값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어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일단 일반항을 찾으시고요. 그 일반항을 통해서 n항까지 답을 찾으시고요. 그것에 리미트를 붙이면 된다라고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실제 구하는 연습을 몇 개 해봤고요. 오케이? 두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요. S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다를 썼습니다. 이건 간단한 증명을 했고요. 참고로. 기억나요? 급수가 수렴이면 극하는 제로다. 이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것의 대우명제인 AN이 여기 안 나오면 S는 발산하는 거야. 또 설명했습니다. 이게 또 결국 급수 판정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 급수, 이 무한합을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할 필요가 없는 거냐 늘 판단하는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기억이 나요?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 해놨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K 제곱 더하기 3K분의 2K 이런 이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부분수 이거 안 쪼개지던데 이거 부분수 쪼개서 푸는 문제 아니 오직수에 이거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요. 얘 극한 자체가 2입니다. 0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죠. 이건 뭐다? 발산이에요. 계산할 것도 없죠. 왜? 얘의 리미트가 0이 안 나오거든. 얘의 리미트가 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은 볼 것도 없이 발산이죠. 이거 어떻게 푸냐가 아니라 그 판단이 가능하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이게 참이지만 0은 참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리미트 AN이 0이 나온다고 해서 S가 수렴한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렴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두 번째 얘기했던 조화수열입니다. n분의 1꼴. 이것을 무한히 합쳐라 하면요 이게 발산 나와요. 이 자체는 리미트하면 0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합은요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대학 가면은 이거 말고도 뭐 레이시오 테스트니 뭐 인테그랄 테스트니 되게 많습니다. 절대값 테스트니 되게 많을 거예요. 나도 이것저것 배웠던 거 있는데 다 까먹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나중에 하면 이거 더 할 텐데 일단 고교 관련 본다면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고교 수준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해봐서 0이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수렴 쪽일 거예요. 아까 이런 경우만 빼놓고 대부분 수렴 쪽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했던 이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0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그렇죠. 무조건 발산이기 때문에 0이 나오는 쪽은 계산 아마 대부분 계산 쪽 문제일 거고 0이 안 나오면은 볼 것도 없이 그냥 발산만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배웠다 이겁니다. 기억이 나요? 네. 이제 조금 옛날 기억이 납니까? 일주일 전 기억이? 그래서 오늘은 그 45페이지에 있는 개념 12부터 이제 할 차례죠. 오늘 이거 아마 급수 끝낼 수 있을 거예요. 45페이지에 있는 12번째 급수의 성질. 요거는 시그마 성질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거든요. 그거랑 조금 닮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 무한대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해가죠? 여기 n 나왔나? n도 나왔으면 n으로 할게요. n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값이 뭐 이래서 뭐 알파에 수렴한다. bn이라는 수열을 무한히 더한 값도 베타에 수렴한다. 라면요. 다음 세 가지의 경우도 수렴한다 이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두 수열을 합쳐서 급수를 구하는 개념. 두 번째는 두 수열을 빼서
그것의 급수를 구하는 개념. 세 번째는 상수 곱하기 수열이라고 해서 이것의 급수 구하는 개념. 셋 다 수렴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 두 번째 거는 알파 빼기 베타에, 세 번째 거는 C 곱하기 알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3분의 1의 n제곱 이게 수렴할 겁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이게 수렴하거든요. 참고로 좀 이따 할 거니까요. 네. 이게 수렴하거든요. 그리고 2분의 1의 n제곱 이것도 무한합을 구하고 또 수렴을 해요. 이런 게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3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제곱 두 개 합친 모양이죠. 이거의 무한합을 구하시오. 이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은 이거 따로 해가지고 덧셈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네. 근면 성실함을 쌓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근면 성실함을 쌓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네. 뭐 아직은 이게 얼마에 수렴하는지는 좀 이따 관찰해 볼 거고요. 일단은 이거 수렴하면요 합한 값도 수렴한다는 거.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 이 답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일일이 뭐 증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 유형 14번에 있는 그 문제는 되게 간단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 14번 보면은 AN 급수도 수렴하고 BN의 급수도 수렴한대요.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알파, 베타로 놓읍시다. 그러면 AN과 BN을 더한 거의 급수 이건 5에 수렴하고 다 이거 N 다 1입니다. 아 쓰기 귀찮아. 나는 귀찮아도 돼. 니들은 안 돼. 야 니들은 절대로 이런 거 귀찮아하면 안 돼. 쓰는 거를 귀찮아하지 마. 나는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아? 나는? 심지어 학교 다닐 때 수학쌤이요 로그 쓰기 귀찮다고 로그를 적었어요. 로그 LOG 쓰기 귀찮다고 로그를 적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이렇게 필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리미트라는 것도 이렇게 LIM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리미트 그냥 이렇게 리미트 귀찮다고. 나는 이렇게 써둬도 또박또박 썼던 사람이야. 나는 내가 뭐 되게 근면성실하다기보다는 이런 거에 되게 민감했던 사람이거든. 아니 왜 이렇게 쓴 거 있어? 이런 약자로 왜 써? 해가지고 나는 되게 똑똑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손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되게 아팠거든요. 수업 시간만 끝나면 여기가 탱탱 부어요. 여기가 아파서 뻘겋게 짓눌리고요. 여러분은 어떻죠? 울고 있어? 졸고 있어? 위에 게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 이해가냐고요. 이게 알파에 수렴하고 이게 베타에 수렴하면 이렇게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파 베타에 수렴하면 이거는 알파 빼기 이 베타에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렇게 하는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알파 베타 나오지 않겠어요? 변변 뺀다고 치면은 3알파, 3베타가 6이니까 베타는 2일 거고 그럼 알파 3 나오겠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내용이 별거 아니죠? 따라서 3am 빼기 bn 같은 경우도 수렴하는 급수의 세배한 것도 수렴할 거고 수렴하는 급수의 뺄셈도 수렴할 거다 이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3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에 수렴하기 때문에 9 빼기 2 시대 수렴만큼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니까 이거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렴하면은 덧셈 뺄셈 그리고 이렇게 상수 곱셈 같은 경우도 수렴한다 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거의 메인은 이쪽이 아니라요. 오늘 배울 거의 메인은 아까 얘기했던 얘예요. 이 알파가 얼마고 이 베타가 얼마까 이겁니다. 이해가요? 오늘 배울 거는 바로 등비 수열의 급수인 일명 등비 급수입니다.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등비급수. 오늘 등비급수 끝낼 거니까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연습 문제 다시 이 단원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배울 거의 핵심은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가 무슨 뜻이냐고요? 등비수열의 급수입니다.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하죠? 네.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이해가요? 등비수열을 1항부터 무한항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좋게 리미트 시그마로 풀 수 있을까요? 저기 위에 리미트 무한대 기호, 시그마 위에 무한대 기호를 얘한테 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n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죠? n이라는 기호를 또 뺏어갔기 때문에 문자를 바꿔야 됩니다. k는 1부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해 갑니까? 네. 문자 n을 중복해서 쓰면 안 되니까 n을 얘한테 빌려줄 거면은 여기 n 뺏어야죠. n 대신에 k라고 이렇게. 이해 가죠?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게 뭐죠 하면 이게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초항이 A, 공비가 R짜리 등비 수열의 n항까지 합이니까 등비 수열 공식 뭐 있었어? 합공식 중에 1 빼기 R분의 이거 쓰던 거 기억납니까? 네.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근데 사실 합공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제일 때 이 공식이다? 공비가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이고요. 공비가 1인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 NA라는 공식이죠. 그냥 등비수열의 공비가 1이니까 다 A 똑같은 것만 나올 거야. 똑같은 거를 n개 더하나 이런 거니까 A가 n개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라. 와.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라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밑에 건 어떨까요? 리미트 붙이면 A 값이 양 쓰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A 값이 음 쓰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A 값이 0이면 사실상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초항이 0인 등비수열은 모든 항이 0입니다. 이해가요? 초항이 0인 등비수열은 모든 항이 0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할 가치가 없고요. 초항이 양수도 음수도 뭔가 나와줘야죠. 0이 나오면은 그게 무슨 등비수열의 의미가 있어. 다 0인데 뭐 할 건데 그거 갖고 대체. 이거는 무조건 발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발산이구나라는 정도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요게 수렴하려면 기억나요? 다시 할게요. 요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뭔지 기억나요? 나머지는 다 상수입니다. 1 빼기 R, A, 1 다 상수고요. 얘만 n이 무한히 커지는 이 n 무한히 커진다는 것은 얘만 영향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라. 얘가 언제 수렴할까? 얘가 수렴해야 전체도 수렴하는 거 아니야? 얘가 발산하면 전체도 발산이고. 얘는 언제 수렴할까요?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 마이너스보다 크고 1 이하다 인데 여기서 1은 여기서 걸렀거든요. 이미 여기서 1보다 작다일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게 얼마에 수렴하죠? 이거는 0에 수렴합니다. 그때는. 기억납니까? 따라서 남은 게 뭐예요? 이 분모 1 빼기 R과 분자 A만 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뭐라고요? 초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급수는 줄여서 등비급수는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만 수렴할 거고요. 그때의 수렴값은 저렇게 1 빼기 R분의 A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얘를 쟤랑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등비 급수고요. 아까 한 건 등비 수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요 하나만 놓고 극한을 취했을 때 이게 언제 수렴하지 이거랑 얘랑 달라요. 이거 언제 수렴하지 아까 좀 전에? 이거는 R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1부터 1 이하까지입니다. 그때 이게 수렴해요. 이해가요? 물론
얘 또는 A는 0이죠. 이거일 때 수렴하지만 쟤는 등비 급수입니다. 이거 언제 수렴한다? 이거일 때 수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래 보면 약간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요걸 테스트하는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하는 거 졸려서 지금 아유 이씨. 네, 원래 욕쟁이가 아닌데 애새끼들을 가르치면서 욕이 들었어요. 점점점. 처음에는 욕을 안 했어요. 아우 어떻게 애들한테 욕을 해. 이렇게 공부하려고 온 애들 얼마나 기특해. 어우 착해. 이랬는데 내가 학원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애들하고 정말 잘 놀아줬어. 잘 놀아줬는데 그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 그냥 뭐 약간 좀 뭐랄까 그때는 약간 좀 책임감이 덜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약간 책임감을 좀 느꼈어. 얘네가 이렇게 열심히 와서 공부하는데 내가 성적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점점. 처음에는 그냥 왔어 놀아? 야 가자. 몰라? 해. 이게 놀다가 진짜 대충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얘네 부모님이 열심히 뼈 빠져라 번 돈으로 학원비 내면서 학원 다니고 있는 건데 내가 대충 가르치면 안 되겠네 라든지 성적을 올려줘야 되겠네 라든지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원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약간 책임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놀아주지 뭐 이런 생각인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책임감이 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놀아주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혼내서라도 공부를 시켜줘야 돼 얘들. 그래서 니들을 계속 깨우고 잔소리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야. 솔직히 뭐 니들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나중에 나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12년 후에 여러분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12년 후에 나한테 문자 보내서 쌤 감사합니다. 쌤 생일이시네요. 제가 그동안 번 돈으로 케이크 하나 샀습니다. 나한테 보낼 거예요? 기프트 카드라도 하나 줄 겁니까? 아니죠? 이거 봐. 이 반이 이렇잖아. 그치? 안 줄 거잖아. 그치? 내가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안 그럴 거잖아. 그치? 하지만 내가 왜 그런 사이인데도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겠냐고요. 성적을 올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졸지 말고 이 새끼들아. 자, 이걸 연습해 봅시다. 이걸로. 이게 자 다시 할게요. 3분의 1의 n제곱이 일반항으로 나오는 수열은 등비 수열인 건 이해가요? 네. 초항은 얼마인데요? 3분의 1. 얘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공비는 얼마죠? 3분의 1이죠? 공비값이 확실히 마이너스과 플러스의 사이인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수렴하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이죠. 이거 수렴하는 겁니다. 등비급수라는 개념이죠. 등비수열의 합. 그럼 얼마에 수렴합니까? 공비가 1과 마이너스 사이니까. 얼마에 수렴한다고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3분의 2분의 3분의 1. 이해가요? 네. 3분의 2분의 3분의 1. 얼마야? 줄여서 2분의 1에 수렴하는 겁니다.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얘는요? 이거 초항을 요 수열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인 거 이해가요? 여러분 혹시 딱 수열 딱 보고 일반항 보고 이거 등차네 등비네 구별할 수 있어요? 안 배웠어? 뭐래? 일반항이 1차식 1일 때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 등차 수열이죠. 다시 할게요. 일반항이 3n 더하기 2로 나오는 수열이 있어. 이거 너희들 이거 1항, 2항, 3항, 4항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쵸? 못 찾는 건 대입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못 찾겠어? 이게 무슨 수열인데? 이 등차 수열이에요. 초항은 얼마인데요? 5! 1 대입하면 5 나오는 거 아니야? 공차는요? 3입니다. 앞에 있는 계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초항은 얼마고? A 더하기 B죠. 공차는요? A예요.
1차 함수는 등차 수열이라고 기억을 해놨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떤 모양일 거예요? 등비 수열은? A 아래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알고 있겠지만 등비 수열은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등비 수열이에요. 지수가 1차 함수일 때. 이해가요? 지수가 1차 함수일 때가 등비 수열이에요. 에이씨. 다시 알려줄게. 잘 들어봐. 그거 일일이 다 하기는 수원에서 하고 올 거니까 안 할 거야, 나는. 일반항이 2에 3n 더하기 1제곱.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거 1항, 2항, 3항, 4항 구할 수 있겠냐고요? 네. 2항이 얼마야? 2에 7점 그치?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게 왜 등비 수열인가는 넘어가고 별도로 하고. 초항은 얼마일까요? 2에 4점 2의 4제곱. 그건 이해가요? 초항? 공비는 얼마인데요? 2에 3점 2의 3제곱 8입니다. 그것도 이해가겠어요? 그 이런 식이야. 내 말은 이렇게 지수가 1차 함수잖아요? 그건 등비 수열이에요. 다시 할게요. 이거 지수가 1차 함수죠? 네. 등비 수열이죠, 그러니까. 그럼 초항은요? 2분의 1 2분의 1. 공비는요? 2분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보다 크고 플러스보다 작죠? 그래, 그게 확인이 돼야 수렴한다 이겁니다. 이 합이. 그럼 합은 얼마에 수렴하는데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합은 1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저런 식의 계산을 할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시라고 하면요, 지금처럼. 이거 등비수열 무한합이네? 등비급수네. 줄여서 등비급수. 등비급수. 그럼 초항은 얼마야? 공비는 얼마야? 공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맞아? 응, 맞아. 그러면 이렇게 수렴해. 쉽지 않습니까? 초항이 얼마야? 공비가 얼마야? 등비수열 맞아? 공비가 이 범위에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이 값에 수렴해. 뭐라고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이해가요?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얘랑 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에서는 등비 수열의 극한은 언제 수렴하니라고 해서 초항이 0이면 0에 수렴하겠지 뭐. 그게 아니라 공비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플러스 1은 가능해요. 1의 무한제곱은 1이니까. 근데 이 조건과 이 조건은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고요. 이거는 합의 극한입니다. 둘은 좀 달라요. 알겠죠? 그 차이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겁니다. 나중에 수능 기출 같은 거 풀다 보면 좀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거 하기로 하고, 요거 본격적인 문제는 그럼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죠? 본격적인 그 뒤에 여기까지 전형까지 했으니까 본격적인 문제 좀 쉬었다 할게요.